안내는 네,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좌장님께 세미나 시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좌장을 맡은 전 서울대 교수 이종구입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한국인의 질병 부담 및 지역별 건강 수명의 격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이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원장으로 계시는 윤석준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이 이제 질병 부담과 건강 수명 격차를 저희들이 논의하게 된 배경은 결국 지역으로 혁신을 위한 대상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병과 건강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스펙트럼이죠.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따라서 뭐 이거는 질병, 이거는 뭐 건강, 뭐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다시 말해서 뭐 검사법에 의해서 어떤 컷오프 라인을 딱 정해서 여기서부터 질병이고 여기서부터 건강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의 지역별 격차가 생기는 원인이 뭔지 뒤에 이제 우리 그 윤석준 교수님이 지역하고 또 소득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격차가 생기는 원인들은 아마 공중보건학적인 어떤 접근이라든가 의학적 접근 또 보건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또는 거버넌스 또는 휴먼 라이트 뭐 이런 문제하고 다 연관돼서 이런 격차가 발생하고 이런 격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에 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격차 부분들을 아는 방법이 이제 유병률 사망률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유병률 사망률로 다 말씀을 건강을 다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윤석준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내용입니다. 원장님은 고대에서 지금 보건대학 원장님과 더불어서 고려의대 예방의학 교실의 교수님으로 근무하시고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정의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 그 심사평가 연구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오늘 이런 질병 부담이나 건강 수명을 연구하는데 많은 그 서제스천을 해 주신 것 같고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윤석주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초대를 받을 때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무 생각 없이 초대를 받아서 어제부터 갑자기 오늘 이거 안 할 걸 잘못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일부터 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 시작되는 날이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저를 포함해서 34명이 지금 접속해 계신데 이렇게 저 어떻게 보면 분주한 날에 또 귀한 자리에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소개받은 질병 부담 및 지역별 건강 수명 격차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개념적으로 질병 부담과 건강 수명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개념적 정의를 첫 단락에서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한국인은 그러면 이러한 질병 부담과 건강 수명의 관점에서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지역의 혁신센터, 서울의 지역의 혁신센터의 고민이기도 하고 현재 이제 지방 지역 소멸의 문제 등으로 비롯되는 대한민국의 해결 과제인 소위 지역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질병 분화와 건강 수명의 지역적 격차에 좀 초점을 맞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질병 부담과 건강 수명입니다. 조금 개념적인 얘기인데 앞서 좌장이신 이종구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구 집단의
한 지역사회 또는 도시 또는 시군구 이런 형태의 인구 이제 테두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고전적인 방법들은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과 같은 역학 지표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은 굉장히 명확한 지표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는 훌륭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종합적인 시각, 예를 들면 조기에 사망하는 질병이 있고 어떤 한 마을에 한 지역사회에 조기에 사망하는 질병도 있고 그 지역사회에 또는 당뇨와 같이 조기에 사망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이 이완돼서 고통을 받는 질병을 가진 주민들이 다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형태의 질병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싱글 인디케이터가 있으면 그 지역 사회의 질병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도 또 계량적으로 조금 더 연결하는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형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삶의 질 측면까지도 고려할 수 있으면서 질병의 부담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이 고전적인 역학 지표인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의 범주를 좀 넘어서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러한 고전적인 트레디셔널 에피데미ological 인디케이터인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발생률과 유병률은 상병, 모비디티의 버든을 나타냅니다. 사망률은 모탈리티, 즉 사망 쪽의 버든을 나타냅니다.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이 발생률, 유병률이라는 역학의 대표적인 지표가 한 측면만의 버든을 나타내는 거죠. 즉 살아있는 사람의 또는 모비디티의 버든을 나타내고 사망률은 모탈리티의 버든을 나타내는데 이 두 가지를 보다 더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게 사실은 한 20, 30년 전부터 관련된 연구자들의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이었고 그 규결로 소위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고려한 단일 건강 수준 측정 지표에 대한 여러 고민들과 그 연구의 결과들이 오른쪽에 박스에 표현된 형태의 결과물로 표현돼 왔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크게 보시면 L2로 끝나는 지표가 있고 LY로 끝나는 지표가 있습니다. L2는 라이프 익스펙턴시, 기대 수명이죠. LY는 라이프 이어스, 뭔가 어떤 생존년이라는 뜻인데 개념적으로 보면 이 단일 건강 수준 측정 지표는 헬스 익스펙턴시하고 헬스 로스트, 헬스 갭 이렇게 크게 두 범주로 나눠집니다. 건강 수명과 건강 격차. 다시 얘기해서 건강 수명은 덧셈의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게 기대 수명을 보면 기대 수명을 정확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life expectancy at birth입니다. 출생 당시에 바라봤을 때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형태의 덧셈의 개념인데 반해서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질병 부담에서 많이 쓰이는 지표인 데일리라는 지표는 뺄셈의 개념입니다. 헬스 갭의 개념입니다. 뺄셈이라는 얘기는 이상적인 건강 수준과 현재 건강 수준 간의 차이를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강 수준, 소위 장수할 수 있는 건강 수준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손상을 입거나 이런 형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의 부담을 차감하는 그래서 뺄셈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게 건강 격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표현 가능한 훌륭한 지표인데 실제로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HAL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 건강 수준을 보정한 상태의 기대 수명. 흔히 최근에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네이버 지식 검색 사진 이런 데 뒤져보면 데일로 표현되기도 해요. 건강 수명이 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인데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HAL이 맞습니다. 건강 수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 밖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오랫동안 썼었던 지표 중에 DFL가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무장의 기대 수명이 맞습니다.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Disability가 있을 때 일,
없을 때 0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되는 게 DFL이라는 지표로도 표현됩니다. 물론 이 세 지표 모두 다 건강 수명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최근에 WHO나 GBD 또는 뭐 여러 국제 연구 차원에서는 헤일이라는 지표로 건강 수명을 보통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건강 격차로 가면 이 헤일을 산출하려고 해도 소위 건강 격차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데일리라는 지표를 산출을 해야 그 부산물로 헤일이 산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건강 수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데일리라는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 부담의 얘기를 같이 말씀을 드려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개념적인 얘기라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출생할 때 대부분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난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하게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랬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얘기는 사망한다는 얘기죠. 이 현존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사라지는 시간까지를 결국 기대 수명입니다. 아까 제가 기대 수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life expectancy at birth라고 했습니다. 출생 당시에 얼마나 오래 살 건가를 보는 게 기대 수명입니다. 요 기대 수명 기간 내에 인간은 늘 건강하게만 지내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습니다. 예를 들면 크로닉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 같은 인저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험 안 했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면 디멘치아, 치매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원래 예정돼 있었던 기대 수명보다 더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질병 부담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원래 예정돼 있던 기대 수명부터 조기 사망한 것도 볼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프리머처 데스. 그 볼든의 프리머처 데스의 버든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기에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치매도 경험하고 이런 형태의 소위 질병에 이완되는 이런 장애를 입었을 때의 버든을 합해서 하나의 싱글 인디케이터로 표현하는 것이 소위 질병의 부담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델리라는 지표고 이 델리는 그래서 YLD 플러스 YLL로 표현되는데 YLD는 파란색으로 표현된 장애를 지니고 산 연수입니다. Years lived with disability의 약자입니다. 즉 장애 정도를 가지고 살았던 기간, 손실된 연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YLL은 Years life lost due to premature death의 약자로 즉 조기에 사망함으로써 원래 조기에 사망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래 예정됐던 기대 수명보다 여러 이유로 조기에 사망으로써 발생된 손실 연수를 의미합니다. 이 델리는 YLD로 표현되는 모비더티의 버든과 YLL로 표현되는 모탈러티의 버든을 더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더할 수 있냐? 디멘전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보시면 YLD도 몇 년 동안 몇 사람이 손상을 받는 그리고 YLL도 몇 년 동안 몇 사람이 조기에 사망하는 즉 단위가 같습니다. 펄슨 이어입니다. 인년 이렇게 표현되는 단위의 합이 두 지표를 더해서 총합적인 의미에서 델리로 표현하는 것이 한 개인 또는 한 집단 전체의 질병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고 최근 들어 WHO하고 IHM, 미국 시애틀에 있는 미국 와시턴 대학교 병설 연구소가 활발히 계산해내는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델리는 상실된 건강 연수가 1년이라는 의미입니다. 빨셈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기 사망이나 상병 및 장애로 인한 어떻게 보면 손실된 삶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특정의 질병 부담이나 건강의 격차를 계량하는 작업입니다.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글로벌하게 보면 잘 사는 나라, 고소득 국가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생존 연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과거에는 기대 수명이라는 지표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뭐 어떤 그 어르신이 구고장이 날라와서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으면 지인에 가서 꼭 그렇게 여쭤보게 되죠. 조문을 마치고 혹시 사망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을 고통받으셨습니까? 위로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여쭤보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헬스 에이징에 관한 개념입니다. 아유, 뭐 사망하실 때까지 며칠 전까지도 정정하셨었어요. 이러면 물론 저 이별의 아픔은 더 크게 클지 모르지만 소위 헬스 에이징에서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사망하셨을 때. 우리 인구 집단 전체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늘어나기를 희망하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과거에 정리를 하면 라이프 익스펙턴시라는 기대 수명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산출한 지표였다고 하면 헬시 라이프 익스펙턴시 또는 헬스 어저스트 라이프 익스펙턴시 헤일로 표현되는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중점을 두고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자, 저 왼쪽에 통계청에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통계청에서도 한동안 통계청에서 나타나는 지표 70년부터 산출됐으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부지런하네요. 10년 당시에 전체 기대 수명 대비 2021년까지 꾸준히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2015년 이후 더 자세히 보시면 2020년 이후는 거의 정체돼 있습니다. 기대 수명 자체가 늘어나는 기대 수명 자체가 물론 평균적인 개념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이런 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 HAL이라는 개념을 그림으로 좀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Ac라는 분은 출생하고 난 다음에 6살에 수두를 0.1년 동안 앓았고 16세에 독감에 걸렸었고 24세에 우울증으로 3년 동안 고생했고 35세에 교통사고로 1년 동안 고생했고 49세에 요통이 걸려서 이 허리의 통증이 7.49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68세에 치매에 걸려서 11년 동안 고통받다가 79세에 사망한 이런 A라는 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아는 분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A씨로 바꿨고요. 보통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사례인데 단순하게 질병의 이완이나 손상으로 인한 건강 손실 연수를 다 더하면 수두 0.1년, 독감 0.01년, 우울증 3년, 교통사고 1년, 요통 7.49년, 치매 11년에서 22.6년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79세에 사망했는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 소위 기대 수명을 83.5세로 가정하면 소위 프리머처 데스로 조기 사망함으로써 약 한 4.5년이죠. 4.5년의 손실도 발생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건강 및 유병의 정의 및 측정 방법 따라 다양한 산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일, 데일, DFL.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드리는데 그중에서 헤일이라는 지표가 가장 소위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유통되는 지표다. 근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제가 통계청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통계청이 한동안 건강 수명이라는 얘기로 공식 통계 자료 중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등장했었던 지표는 헤일, 데일, DFL 중에 DFL이었습니다. 자,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무장애 기대 여명인데 제 표현으로 하면 통계청에서 건강 수명이라고 발표했을 때 그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2012년에 65.7부터 2020년에 66.3 거의 변화가 없었네요. 이런 형태로 표현됐던 지표가 있었습니다. 통계청 통계연보에도 나왔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제가 컨퍼런스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우리 공조직은 변화가 참 더뎌요. 한번 얘기하면 제가 한 7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건강수명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라고 했는데 10년을 버티다가 최근에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통계청이. DFL입니다. 정확하게. DFL로 표현했을 때 66.3세 이렇게 표현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방법론을 왜 조금 길게 말씀드리냐면
그 건강 수명이 그 단순하게 산출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과 델리라는 질병 부담이 측정 지표하고 연동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복잡한데 델리는 클래식컬하게는 소위 발생자 기반으로 산출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유병자 기반 산출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은 아직도 발생자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써서 빅데이터를 써서 접근을 할 때는 발생자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A라는 질병에 있어서의 발생자 수는 와시아웃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그 해당 질병으로 청구가 안 돼 있었는데 10년 차 때 새롭게 청구가 되면 발생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형태의 이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자 기반 산출법을 통해서 델리를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해일은 건강 수명은 설리반 메소드라는 방법론에서 시작이 되는데 아까 델리는 모비디티 버든인 YLD와 모탈리티 버든인 YLL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해일은 기대 수명을 산출하고 나서 소위 델리를 산출하는 질병 부담을 산출하는 YLD, Years Lived with Disability라는 건강 손실 연수, 모비디티 버든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건강 수명을 산출할 수 있게끔 진행됩니다. 즉, 해일이라는 지표를 건강 수명이라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델리를 산출하는 한 부산물인 소위 바이 프로덕트인 YLD 값을 산출해야 그것이 계산이 가능하다. 자, 연령대별로 인구수 및 사망자 수를 산출하고 사망자 수를 인구수로 나누어 연령대별 사망률을 산출한 후에 연령대별 보정계서 사망률을 이용하여 사망 확률을 산출하고 생존자 수와 사망 확률을 사용하여 생존자 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생존자 수와 사망 확률을 곱해서 연령대별 사망자 수를 산출하고 다시 이렇게 나누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사망자 수는 다 통계청에서 나눠주는데 왜 이걸 계속 또 산출하냐는데 실제로 실제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져요. 특히 공단 빅데이터를 써서 하다 보면 그 작업을 보정하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LD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YLD 발생자 수가 필요하고 이게 또 장애 보정 가중치라는 DW 값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도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질병이용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소위 YLD가 산출이 되면 결국 말씀드렸던 델리와 헤일 값이 이제 산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방법론을 써서 산출됐던 한국인의 최근 질병 부담과 건강 수명에 대해서 결과과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글로벌 버든 오브 디디즈, 워싱턴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워싱턴 DC가 아니라 미국 시애틀에 있는 도시 대학입니다. 워싱턴 대학교 병설 IHM이라는 연구소에서 이 글로벌 버든 오브 디디즈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국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질병 부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는데 보면 한국인의 질병 부담의 경우 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6년부터 다소 상승한다고 보입니다. 근데 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땐 비교적 낮은 수치고 뭐 그렇게 표현되는 게 소위 IHM리가 이 작업을 해서 바로 이제 홈페이지 등에 띄우고 있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초창기에 제가 1990년대 중반에 IHM리의 전신인 크리스 머레이하고 통해서 이 작업 방법론을 이제 학습을 한 이후에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 IHM리 작업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버든을 다지다 보니까 소위 데이터,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다기보다 수리 모형에 기반한 추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정이라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측은 예측인 거고요. 저희는 또 국민건강보험과 빅데이터를 직접 적용할 수 있어서 저희 제가 KMBD라고 코리안 내셔널 버든 오브 디지즈라고 부르는 연구팀을 만들어서 20년 전에 KMBD 연구를 꾸준히 이제 작업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발표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2008년 이전에 빅데이터가 조금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는 2008년 이후의 작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에 따르면 한국인의 질병 부담은 2008년부터 19년까지 전체적으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2020년은 예상하셨겠지만
일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가장 큰 이유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코비드-19 때문에 의료 용량 자체가 좀 줄었어요. 저희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의료 용량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특히 호흡기 질환 이런 부분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다니면서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간의 델리트 비율의 차이가 2019년까지 조금씩 줄어들다가 2020년에는 조금 늘어나는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을 밑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보였을 때 질병 부담 측면에서 상위 30% 한국인 자료입니다. 한국인의 2020년 가장 최근 네, 계산해서 2021년까지 사실은 계산이 돼 있는데 현재 소위 이제 검증 과정에 있어서요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논문에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당뇨가 저희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질병 부담의 가장 큰 버든입니다. 두 번째가 로우백 페인,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심혈관, 이스케믹 스트로크, 그다음에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심장, 심뇌혈관이죠 결국. 그다음에 리버 시로시스, 치매, 주요 우울 장애 이런 형태로 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소위 2008년 당시에 가장 우선됐던 질환 질병 부담의 순위하고 2019년, 2020년하고 그래프를 나눠서 보다 보면 상위 한 5개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밑에 중위권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자살공화국인데 셀 포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형태의 자살이 우선순위에 있고요. 교통사고는 다행히 그래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고요. 글로벌 보드 오브 디지즈는 전 세계 작업을 하면서 한국을 포함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건강 수명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72.33 2019년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이게 소위 수리 모형에 입각한 이제 추정 방정식에 따른 결과니까 우리가 오늘 또 주제로 알기를 원하는 지역별로 또는 소득 수준별로 접근은 좀 어려운 거죠. 저희가 아까 저희 연구팀이 KMBD 연구팀이 중심이 돼가지고 작업했던 델리 작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YLD라는 변수를 써서 건강 수명을 산출해 봤습니다. 전국 데이터로도 산출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쓰다 보면 자격관리 파일이 있어서 지역과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로 대체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쪼개봤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났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2020년이 2019년에 비해서 70.58에서 70.93세. 약 2.2, 주비드에서 발표한 숫자보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한테 이 자료를 좀 설득을 해서 사실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1년 정부가 발표할 때 건강수명 목표치를 저희 연구의 데이터로 바꿔놨습니다. 자, 2020년의 건강수명이 이렇게 표현된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지표인데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과연 어떻게 될까? 기대수명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나타내는 양적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수명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하게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줄어들 수만 있으면 사실 그 인구 집단이 보다 더 바람직한 상황, 기대 수명을 급격히 늘리기가 어렵다는 과정에서 보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 격차를 좁히는 방향이 정책 목표가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시면 맨 위 빨간 선 그래프들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의 격차는 약간 출렁되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를 봤을 때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데 불행하게도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역 얘기를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단 빅데이터를 써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수로 데이터에. 건강보험료를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프락시 지표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 이제 5분위로 나누는 거죠. 제일 Q1부터 그러니까 하위 20% 20%씩 쪼갠 거예요. 전 국민의 자료를. Q1이 제일 가난한 집단이고 Q5가 가장 잘 사는 집단입니다. 이 보시면 소득 수준별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이건 질병분담 지표입니다. 데일리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 일견 보기에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부위의 인구 집단이, 그러니까 이걸 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다른 인구 집단, 그러니까 소득 수준 집단보다 월등히 박대 그래프가 높죠. 이 높다는 얘기는 질병 부담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질병 부담으로서 손실 연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매해 쉽게 얘기하면 이게 2008년부터 2020년 보시면 이 델리라는 지표를 해서 한국인의 질병 부담에 다른 그 소득 수준의 집단 Q2, Q3, Q4, Q5에 비해서도 유난히 소위 우뚝 솟아 있는 집단이 Q5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20%. 여기에는 의료급여 대상자인 3%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소위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인 97%의 국민을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그중에서 하위 20%가 소위 질병 부담의 관점, 또 좀 이따 보여드릴 건강 수명의 관점에서도 격차가 월등하게 커 있습니다. 월등하게 커 있습니다. 이걸 지역 변수하고 같이 포함시키면 뭐 상상이 가실 거예요. 지역 간의 격차도 존재하는데 그 속에서도 또 하위 20%의 격차는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이제 약자 복지를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 타겟팅을 하위 20%에 좀 초점을 집중적으로 맞춰서 이분들을 보다 더 건강하게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뭘지를 고민하는 게 저희 데이터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그래야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평균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지역별로 조금 쪼개보겠습니다. 한반도 남쪽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빨간색이 질병 부담이 좀 높은 색깔이고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질병 부담이 좀 낮은 색깔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견 눈으로 한번 보셔도 이렇게 동그라미 맨 위에 동그라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이 주로 남도로 가면 많아지죠. 강원도 쪽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기타 대도시에 질병 부담이 낮은 지역이 그러니까 보다 더 질병의 부담을 적게 앓고 있다. 보다 더 건강해 보인다라는 게 이 지역별로 시군구별로 쪼갰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요 부산 경남 지역 부산 지역만 봐도 한 지역 내에서도 약간의 격차가 존재해요. 색깔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걸 약간 질병 부담 델리였고 이번에 건강 수명 해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보시면 제가 하위 20%에 주목해야 된다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 빨간색이 하위 20% 수준의 인구 집단인데 나머지 4개 집단, 잘 사는 사람들 4개 집단,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색깔 아주 재밌게 상위 20% Q5, Q4, Q3, Q2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렇게 아주 특별히 순위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건강 수명의 관점에서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격차는 아주 잘 사는 20%가 조금 눈에 띄던데 중위권은 Q2, Q3, Q4는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몰려 있는데 반해서 전체적인 그래프 남성, 여성 볼 거 할 수 없이 하위 20%뚝 떨어져서 건강 수명이 분포됩니다. 그래서 하위 20%의 소위 소득 수준이 얼마나 격차를 보이는지 계량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의 관점에서도 보시면 남성이 좀 더 벌어져 있고요. 여성이 조금 덜 벌어져 있습니다. 간격이. 2020년 가장 최근 저희가 계산한 가장 최근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저 시군구별로 데이터도 물론 산출은 할 수 있는데 해놓기도 했는데 좀 조심스러워서 잘 오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군 단위로 갈수록 데이터의 수가 적어들면서 제가 보기에도 데이터가 조금씩 흔들려요. 흔들려서 우리 이제 기자분들이 특히 이런 일에 관심이 많은데 시군구 가지고 나래비를 세우는 데이터 없습니까? 맨날 이렇게 일을 쉽게 하려고 그래. 뭐 그렇게 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이 제가 보니까 데이터가 좀 흔들려가지고 이 시군구까지는 잘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건강 수명의 관점에서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남도로 갈수록 조금씩 안 좋아지는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건강 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제 연구에서 나오고요. 가장 낮은 지역이 특정 지역에서 좀 그런데 영남의 한 지역이 굉장히 낮은 지역으로 나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대도시 안에서도 지역별로 시군구별로도 차이가 있으니까 요 제일 아래쪽에 이게 부산인가요? 경상남도인가요? 저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지역에도 보통 빨간 지역도 있고 저는 빨간 지역이 경광수명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근거를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별로 또는 소득계층별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 수준, 질병 부담을 낮추고 건강 수명을 상상시킬 전략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필요해 보입니다. 요거를 GRDP, 소위 GDP는 잘 아시죠? 이제 지역 변수를 포함한 GRDP를 기준으로 군집을 나눠 놓으면은요. 군집을 나눠 놓으면 군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눠지진 않은데 건강 수명하고 질병 부담을 놓고 보았을 때 일부 광역시와 서울은 하나의 군집입니다. 즉 규모 인구집 서울이 특히 서울하고 일부 광역시는 나름대로 건강 수명과 지역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건강 수명과 질병 부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소위 이 지역 소멸의 문제하고 맞물려서도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지역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했던 그래프인데 요 군집이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서울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요 광역시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이 오른쪽에 건강 수명이 높게 나오고 기타 지역이 가운데 이렇게 구분되고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집단으로 군집이 나눠진다. 그 소득 수준하고 지역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뭔가 구분지어져 있다. 현재도. 이게 사실은 바람직하려면 다수의 지역이 우측 하단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요 시각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우리 사회에 지금 건강 수명과 질병 부담의 관점에서 봐도 지역 간의 격차가 현재도 대단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역의 문제에 조금 더 근거 있는 데이터도 더 생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의 문제에 좀 더 천착해서 저희 그 퍼블리케이션 공중보건의 영역, 그다음에 건강의 관점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튼 이제 제가 그렇게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여러 기사들을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지역의 문제하고 연동돼서 제도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게 과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역에 따른 대한민국의 건강 격차는 한국인의 건강 수명과 질병 부담의 관점에서 보면 유의하게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의 격차는 현재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주에 따른 대한민국의 건강 격차는 소득주의 측면에서 추이를 관찰해 보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질병 부담과 건강 수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하위 20% 소득 집단,
있어서 건강 수명과 질병 부담의 격차는 다른 소득 수준과 비교할 때 지금도 심각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지역의 격차에 간극을 좁히고 건강의 문제에서도 이를 통해서 지역 소멸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이제 그러기 위한 제 지금 소개드리는 연구는 그러기 위해서 측정하는 이제 지표로서의 건강 수명과 질병 부담의 소위 지표가 나름대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제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논문을 써야 되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2월 달에 하나는 페이퍼가 나왔고 왼쪽 거는 이제 Trends in Health Life Expectancy 헤일과 Disparity by Income and Region in Korea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런 주제로 페이퍼가 지난주에 출간이 정식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는 이제 한국의 질병 부담 디서빌티 웨이트 데일리 작업을 한 게 설 지나서 다음 주에 출판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일종의 영문 요약본이 이렇게 출판돼 있어서 이제 인터넷 설 지나면 인터넷에서 다 그냥 논문으로 또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거의 47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토론을 해주실 내용인데요.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윤석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헬스하고 일헬스 측면에서 우리가 WHO에서 헬스의 정의가 있죠.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일 헬스의 디스트리뷰션을 지금 이제 그 소득별, 지역별 데이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그 격차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걸 프로그램화 시키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디즈 버든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당뇨병이고 그다음에 요통이고 이스케믹 하트 디즈, 이스케믹 스트로크 간 경변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간 경변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질환들하고 이런 질환들이 소득에서 차이를 보여서 이제 이 그 지역별 격차를 나타내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일단은 플로우에 어떤 이제 그 계신 선생님께서 혹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이콘을 보시면은 그 반응에 이제 그 손을 들면은 이제 그 우리 그 운영자가 마이크를 선생님한테 드리기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있고요. 저는 서울대 지역의료 학생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은아 선임연구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해일 지표 산출하는 방식이 그 오늘 설명해 주셨던 그 YLD를 반영하는 방식 말고도 이제 건강 관련 삶의 질이나 EQ5D 그 지표를 반영하는 방식 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일 지표 산출하는 방식들이 좀 뭐 사용 목표나 사용 그 처가 조금 지표별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이런 YLD를 기준으로 하는 산출 혹은 EQ5D를 기준으로 하는 산출 이게 장단점이 좀 어디에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해일 지표 산출된 값 간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예. 제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우리 오늘 여기 아마 안 들어오셨을 텐데 서울대학의 이제 강영호 교수께서 저희랑 같이 3년짜리 프로젝트 하면서 그런 이제 저는 쉽게 얘기하면 그 중에서 해일을 건강 수명을 산출하는데
질병부담에서 비롯되는 YLD 기반의 회의를 중심으로 산출하는 작업을 했었고, 우리 같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었던 강용호 교수께서 지금 질문하신 EQ5D나 다른 형태의 지표를 써서 건강수명을 산출을 했었던 작업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부지런하셔서 아마 관련된 내용들을 제 페이퍼로 다 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오늘 굳이 그 중에서도 또 YLD 기반의 그 회의를 설명드렸던 이유는 국제 수준에서 소위 해일 값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YLD 기반의 회의를 가지고 소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유 때문에 YLD 기반으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 데일리 값을 통해서 YLD를 산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회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물로 우리 이제 국민건강보험단 빅데이터를 써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설명드렸던 소위 지역의 개념 그리고 소득 수준의 개념이 따라오는 거죠. 이 작업을 통해서. 저희 작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값들이 어떤 변화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자연스럽게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책 목표라고 하면 이제 우리 HP 2030의 목표가 건강 형평성 제고하고 건강 수명 제고하고 그다음 건강 형평성을 좁히는 일이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의 동시에 측정 가능한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산출을 이점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산출을 했고 그걸 이제 정부에도 또 설득을 해서 지난번에 2021년 국민건강진 종합계획 발표 때 이 작업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들이 활용이 됐었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분 혹시 의견을 어, 아직 손 드신 분이 없어서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 이 통계 자료, 이 자료의 인디케이터는 포괄적인 인디케이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용인하고 수지가 이제 그 건강 수명이 길다 뭐 이런 측면을 해석할 때 그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제 그런 뭐 때문냐를 또 그 어떤 이제 아까 영남 지역에 가장 낮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왜 낮느냐,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지역 간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 그 포괄적인 인디케이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 요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더 산출해낼 수 있는지요? 예. 저희 데이터에서는 접근은 가능한데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단에서 저희 건강검진 자료도 빅데이터에 붙일 수 있어서 이렇게 산출은 가능한데 아시겠지만 건강검진 자료에서 소위 생활습관 자료가 설문으로 또는 문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조금 데이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분도 있어서요. 이제 이 자료에서 그대로 산출하는 것을 가지고 요인을 추적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를 다시 어그리게이션해서 지역사회 건강 면접 조사나 소위 제가 주목하는 거는 가만히 보시면 질병 부담의 중요한 요소로 저희 연구에서 나오는 부분은 당뇨, 요통, 그다음에 심내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이 뭐 이종훈 선생님 특히 잘 아시겠지만 생활 습관에 기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의 격차가 사실은 좁혀져야 이 건강수명과 질병 부담의 격차에서는 특히 지역별 격차도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앞서 제가 발표할 때 강조드렸던 하위 20% 소수 수준의 저희 질병 부담과 건강 수명의 격차가 다른 80%하고는 뭐 통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는 거는 뭐 명백히 사실은 뭐 이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생활고에 시달리는 뭐 저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어려운 여러 여건에 처해 있는 집단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 집단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교정 가능한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수반이 돼야 이 격차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이런 이쿼티 문제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뭐 자원을 어떤 뭐 더 배분한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아까 근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나쁜 사람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을 위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보건 프로그램만 가지고 과연 이게 해결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선생님 소득에 따르고 이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소득과 지역을 이제 더 내주셨는데요. 그런 측면과 질병의 컨텐츠가 서로 결합된다면은 지역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제 관점에서 실제로는 이 프로그램들이 과연 얼마나 이펙티브할까 이제 그런 것도 한편으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혹시 신혜 선생님이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혹시 여기 제가 읽어드리죠. 뭐저 옆에 예. 다른 영국이나 다른 국가, 우리나라의 제 지역별로 건강 수명과 질병 부담의 격차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이 작업을 소위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한 십몇 년을 계속 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특히 지역 변수하고 소득 변수를 넣어서 예, 사실은 미국과 영국도 그냥 내셔널 레벨에서 하고 있고요.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 작업도 소위 내셔널 레벨 또는 리전별로 일단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지금처럼 저희 같이 이게 시군구 단위까지 내려가는 이런 작업을 해내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은데 제 추정하건대 소위 미국이 소위 이제 스테이트별로 주별로는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게 여러 형태로 이제 표현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다이렉트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뭐 우리나라의 격차가 뭐 지나칠 정도로 주요 OECD 선진국 레벨에 올라 있는 나라 중에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마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예. 영국은 잘 예.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속에는 이제 고령화 저출산 문제하고 질병 부담 계산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소연 교수님인 것 같은데 연세대 한국에 예. 오셨으니까 딴 일로 저기 카톡 보냈는데 답도 안 하고 있더니 여기 여기 등장했네. 오지 않습니다. 아직. 네. 제가 며칠 전에 카톡 보낸 거에서 요거 끝나고 제가 1시 10분에 전화 좀 주세요. 그거 아무튼 뭐 김소연 교수님 또 상당히 또 깊이가 있으시니까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완벽하게 소위 연령 표준화를 해놓은 저희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계산한 거는 다만 근데 전 국민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소위 애더글랜스로 표현해도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집단만 추출한 데이터가 아니라 현존하는 이제 전 국민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한 거라서 두 번째 조기 죽음을 질병으로 조기 사망을 질병 부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조기 사망 질병 부담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지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기대 수명 대비 이게 프리머처 데스가 일어나면 그것을 질병 부담이라고 받아들이고 질병 부담을 받아들이고 데일리 값에는 당연히 그게 YLL을 포함이 돼서 질병 부담이 산출되고요. 다만 해일 값에는 소위 건강 수명에는 사망의 변수, YLL의 변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건강 수명에서 조기 죽음을 질병 부담,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질병 부담 자체는 저기 프리머처 데스가 포함되고요. 다만 해일 값을 산출할 때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논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혹시 다른 거 아직 뭐 다른 질문은 없는데요. 혹시 선생님 이제 그 지금 그 지역 격차와 관련돼서 소득과 이런 지역 이런 부분 가지고 인디케이터를 잡는데 혹시 교육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인디케이터가 사실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스타디나 또는 그 결과가 좀 있는지요. 교육에 따라서 어떤 그 디스버든이 다르던가 뭐 어쨌든 그 사회적 결정 요인들이 소득과 일자리, 뭐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재산.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교육 부분은 어떻게 좀
데이터가 교육, 있는지요? 예, 교육만 가지고 뽑아서 작업은 안 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보드 오브 디지즈 그룹에서 SDI라는 소시오 데모크라틱 인덱스라고 자기들이 사실 개발한 인덱스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종수 선생님 말씀하신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좀 포함되는 지표인데 그 SDI를 한국식으로 산출해서 지금 보상에 가 있는 고든솔 박사 논문이었는데 SDI 이에 따라서 거기는 굉장히 많은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 SDI 소시오 데모크라틱 인덱스에 따라서 이제 소위 질병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산출한 경험은 있습니다. 2, 3년 전에. 그때는 근데 지역까지 소위 오늘 보여드렸던 시군구 단위의 지역까지는 추적을 못했고요. 다만 우리 국민 전체의 그로스로 봤을 때 SDI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현한 경험은 있습니다. 아, 예, 뭐 다른 혹시 제가 아까 그 죽음에 대한 거 논의를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예, 예. 사실은 뭐 지금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 그 조금 경제적 부담, 질병 부담으로 조기 죽음을 이제 넣으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좀 죽음의 이슈로 다양한 방면에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어, 드립니다. 사실 뭐 우리 자살로 인해서 나오는 죽음의 경제적 효과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고령자의 죽음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면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좀 뭐 이제 의사로서 또 보건학자로서 다양한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또 이제 의료법 윤리랑 인문사회를 하는 입장에서 죽음을 꼭 나쁜 것으로만 봐야 되는가. 자연스러운 죽음 또 이렇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죽음, 편안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으로도 손해다라는 식으로만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옳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예. 예, 뭐 사석에서 만나면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할 정도의 제가 그 문제에 예. 학적인 그래서 깊이가 없어서요. 경제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좀 공식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예, 예, 코멘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한 1, 2분 남았는데요. 이것으로 질의와 응답 또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회차에 대한 그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안 김은하 들리는 선생님 띄워주시긴 했는데 잘 안 들리네요. 예, 해주세요. 예. 아, 네. 저희 지역의료 혁신 정책 세미나가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음 3차 세미나는 2월 22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정규원 부장님께서 지역 간 주요 암 발생률 격차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이어서 다음 세미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공지사항이 끝났으면은,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윤석준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